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이제 단순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진정한 자존심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단 2%인 팀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대표팀입니다. 지금 시조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일본이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고 호주가 그 뒤를 쫓고 있지만 나머지 팀들은 승점 6으로 묶여 있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면 중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 중국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우디, 호주와의 운명의 경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무너질 것인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조의 경쟁은 예상을 뛰어넘는 혼전 양상입니다. 일본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호주가 그 뒤를 쫓고 있지만 3위부터 6위까지 승점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중국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력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서는 남은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하지만 상대가 사우디와 호주라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두 팀 모두 아시아 내에서 탄탄한 전력을 자랑하는 강팀이며 국제대회 경험도 풍부합니다. 반면 중국은 조직력이 완성되지 않았고 경기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수비입니다. 중국은 경기마다 치명적인 실수를 연발하며 상대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내주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대의 빠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크로스 상황에서도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면서 실점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격력 역시 의문입니다. 브라질 출신 귀화 선수 세르지뉴가 합류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 대표팀과의 호흡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패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며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슈팅 정확도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는 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현재 중국이 사용하는 전술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롱볼을 활용한 공격과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조로운 플레이는 일본이나 호주 같은 조직적인 팀들에게 쉽게 읽히고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중원에서의 압박이 부족해 볼 점유율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길은 극도로 험난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보면 아직 기회가 남아있지만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가능성은 더욱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남은 경기에서 반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월드컵의 꿈이 좌절될까요? 사우디와 호주를 상대로 한 두 경기, 그 결과에 따라 중국 축구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축구는 단 한순간에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이 이번 예선에서 월드컵 본선 직행을 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보면 그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중국이 3차 예선을 통과해 월드컵에 직행할 확률은 단 2%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4차 예선으로 진출할 확률도 29%로 낮은 편입니다. 즉, 조 3, 4위에 올라 4차 예선으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변수는 있습니다. 사우디와 호주를 상대로 승점 4점 이상을 따낸다면 4차 예선 진출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중국이 최소 승점 4점을 확보해야 하지만 최근 경기력을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사우디와 호주는 모두 탄탄한 수비 조직을 갖춘 팀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빠른 역습이 강점이며
호주는 제공권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활용한 중국의 공격 패턴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중국의 공격력 역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세르지뉴가 새롭게 합류했지만 대표팀과의 호흡이 아직 맞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우디나 호주를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셋째, 멘탈적인 부분도 문제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중요한 경기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수학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연 중국은 남은 경기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한 채 좌절할까요? 모든 것은 앞으로의 두 경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강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월드컵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선에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팀입니다. 한국은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며 아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썼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원정 16강 진출에 성공했으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을 꺾고 또 한 번 16강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시아 어느 팀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위협입니다. 중국 대표팀이 단 한 번의 월드컵 진출을 간절히 바라는 반면 한국은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16강, 8강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전통의 강호, 중국과 확연한 실력 차이 존재, 선수층의 깊이, 전술적 완성도, 경험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위,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유럽 정상급 선수 보유. 설령 중국이 이번에 기적적으로 본선에 진출한다고 해도 그 다음 한국은 16강, 8강을 논의하는데 중국은 여전히 진출 자체가 목표입니다. 이 차이는 쉽게 좁혀질 수 있는 격차가 아닙니다. 진정한 월드컵 강호는 단순히 본선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팀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축구는 언제나 이변이 가능한 스포츠입니다. 그러나 확률이 단 2%라면 현실적으로 중국 대표팀은 기적을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드컵 본선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운이 아닌 실력과 조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중국 축구는 과연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을까요? 이번 월드컵 예선이 중국에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입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한국처럼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 축구는 유소년 시스템을 정비하고 K리그를 성장시키면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해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아직도 즉각적인 성과를 바라며 귀화 선수에 의존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꿈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남은 예선에서 중국 대표팀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한민국은 이미 한 발 앞서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